세상에는 사진 한 장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남긴 문명의 흔적, 자연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시간 동안 빚어낸 경이로운 풍경,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풀리지 않는 비밀을 품고 있는 공간들입니다. 오늘 놀라운 자연에서는 그 독특한 가치 때문에 유네스코가 보호하고 있는 세계의 놀라운 장소 12곳을 찾아 떠납니다. 어떤 곳은 하늘과 맞닿아 있고, 어떤 곳은 바다 아래 숨쉬며, 또 어떤 곳은 시간이 멈춘 듯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에는 어떤 놀라운 장소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놀라운 자연을 구독하시고 이 신비로운 여행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상도 공유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지구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12번째 위치, 레드우드 국립공원, 미국. 숲에 들어서는 순간 인간의 크기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개를 끝까지 들어도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 나무들이 안개 속에서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그 아래에서는 사람조차 작은 점처럼 느껴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국립공원과 주립공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들이 살아가는 거대한 녹색 세계입니다. 이곳의 해안 레드우드는 2000년 이상 살아갈 수 있으며 현재 알려진 최고 높이의 나무 가운데 하나인 하이페리온은 약 115.7뭅에 달합니다. 위치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관광객의 발길조차 뿌리 생태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태평양 연안을 광범위하게 뒤덮었던 레드우드 숲은 19세기 이후 벌목으로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의 숲은 그 거대한 생태계가 남긴 귀중한 흔적입니다. 이 나무들은 산불 뒤에도 밑동에서 새로운 싹을 틔울 만큼 놀라운 재생력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생존에 중요한 태평양의 해안 안개가 감소하고 있다는 관측은 새로운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을 버틴 거목도 변화하는 기후 앞에서는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번째 위치, 베네치아, 이탈리아. 석양이 아드리아해의 물결을 붉게 물들이면 118개의 섬 위에 세워진 베네치아는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빛납니다. 골목 대신 운하가 흐르고 자동차 대신 곤돌라와 수상버스가 움직이는 이 도시는 1000년 넘게 물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한때 베네치아 공화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로를 장악하며 지중해를 지배했고 거대한 아르세날레 조선소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선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를 번영시킨 바다는 이제 도시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반 침하와 해수면 상승으로 도시는 매년 조금씩 내려앉고 있으며 높은 조수 때 발생하는 아쿠아, 알타는 광장과 골목을 물에 잠기게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거대한 해상방벽 모스가 가동되고 있지만 도시의 침하 자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과거 바다를 지배했던 도시가 이제는 바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베네치아를 더욱 아름답고도 애틋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10번째 위치, 자이언츠 코즈웨이, 북아일랜드. 거친 북대서양의 파도가 검은 해안으로 밀려오는 순간 약 4만 개의 현무암 기둥이 마치 거대한 돌의 계단처럼 바닷속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북아일랜드의 자이언츠 코즈웨이입니다. 대부분의 기둥은 정교한 육각형을 이루고 있어 인간이 설계한 건축물처럼 보이지만 실제 건축가는 수천만 년 전의 화산과 냉각된 용암이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식으며 수축할 때 만들어진 균열이 위아래로 퍼지면서 놀랍도록 규칙적인 주상절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설명이 등장하기 전 사람들은 훨씬 낭만적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거인 핀, 맥쿠리 스코틀랜드의 거인과 싸우기 위해 바다 위에 직접 돌기를 놓았다고 합니다. 더 신비로운 것은 바다 건너 스코틀랜드의 스테파 섬에서도 비슷한 현무암 기둥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은 용암을 이야기하지만 파도와 안개 사이로 이어지는 돌기둥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거인이 걸어간 흔적이 아닐까 하는 상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9번째 위치, 발레타 몰타. 황금빛 석회암 건물 사이로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번쩍이고 좁은 골목 끝마다 오래된 요새와 성당이 나타납니다. 면적은 1도 되지 않지만 수백 년의 역사가 압축된 도시, 바로 몰타의 수도 발레타입니다. 이 도시는 1565년 오스만 제국의 대공방전을 견뎌낸 뒤 성요한 기사단이 새로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1566년부터 계획적으로 건설했습니다. 도로는 바둑판처럼 정교하게 배치됐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도시 안쪽까지 흐르도록 설계되어 자연 환기 기능까지 고려했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는 성요한 공동대성당, 그랜드 마스터, 궁전, 어퍼바라카가 등 같은 바로크 건축물이 빽빽하게 자리합니다. 그러나 이 우아한 풍경에는 전쟁의 상처도 남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몰타는 엄청난 폭격을 받았고 발레타 역시 크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래 도시 구조를 살려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작은 크기 안에 르네상스 도시계획, 바로크 예술, 군사 건축과 전쟁의 기억까지 담아낸 곳, 발레타는 크기가 아니라 시간의 밀도로 기억되는 도시입니다. 8번째 위치, 크렘린과 붉은 광장, 러시아. 겨울의 눈이 붉은 성벽 위에 내려앉고 성바실리 대성당의 화려한 돔들이 회색 하늘 아래 보석처럼 떠오릅니다. 모스크바의 크렘린과 붉은 광장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러시아 수백 년의 권력과 역사가 겹겹이 쌓인 거대한 무대입니다. 크렘린의 붉은 벽과 20개의 탑은 15세기 후반 대대적으로 건설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과정에는 이반 3세가 초청한 이탈리아 건축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풍경 속에 르네상스 유럽의 건축 기술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광장 한편의 성 바실리 대성당은 서로 다른 색과 무늬의 양파형 돔이 어우러져 마치 불꽃이 굳어 건물이 된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레닌의 방부 처리된 시신이 안치된 레닌 묘가 자리합니다. 황제시대와 소련, 현대 러시아의 시간이 한 장소에서 충돌하고 연결되는 곳. 그래서 붉은 광장은 아름다운 건축 공간을 넘어 러시아 역사가 지금도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기록처럼 느껴집니다. 7번째 위치, 나스카 라인, 페루. 끝없이 메마른 페루 사막 위에 누군가 거대한 캔버스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은 땅에서 바라보면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야 비로소 벌새와 콘도르, 긴 꼬리를 휘감은 원숭이의 모습이 사막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나스카 라인입니다. 기원전 약 500년부터 서기 500년 사이 나스카 사람들은 표면에 짙은 돌을 걷어내고 아래의 밝은 토양을 노출시켜 거대한 지상화를 만들었습니다. 약 93의 벌새와 135에 이르는 콘도르, 수킬로미터 동안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 직선은 현대인의 눈에도 놀라운 정밀성을 보여줍니다. 물과 농업, 천문달력과 관련된 의식이라는 가설이 있지만 정확한 목적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새로운 형상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막의 미스터리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약 2000년을 견딘 이 그림은 한 번의 발자국에도 훼손될 수 있을 만큼 연약합니다. 거대한 규모와 놀라운 섬세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구에서 가장 기묘한 고대의 메시지입니다. 6번째 위치, 두브로브니크, 크로아티아. 눈부신 아드리아해와 붉은 지붕 사이로 거대한 석벽이 도시를 하나의 왕관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약 2km에 이르는 성벽 위를 걷다 보면 바다와 중세 도시가 한 장면 안에 겹쳐지며 마치 수백 년 전 유럽으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두브로브니크는 아름다움만으로 살아남은 도시가 아닙니다. 과거 라구사 공화국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오스만 제국과 베네치아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정교한 외교를 펼치며 400년 이상 자치와 독립성을 지켜냈습니다. 최대 6m 두께의 성벽은 1667년 대지진을 견뎠고 1991년 전쟁의 폭격으로 역사지구가 크게 훼손된 뒤에도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도시는 또 다른 도전과 마주합니다. 바로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입니다. 크루즈선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수천 명의 방문객 때문에 도시 자체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을 이겨낸 성벽 도시가 이제는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은 두브로브니크가 가진 가장 역설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 위치, 테오티와칸, 멕시코. 멕시코 고원의 건조한 바람이 먼지를 일으키는 순간 지평선 위로 거대한 피라미드 2개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약 50km 떨어진 테오티후아칸은 한때 수십만 명이 살아가던 고대의 초대형 도시였습니다. 중심을 가르는 약 4km의 죽은 자의 거리 끝에는 달의 피라미드가, 그 옆에는 높이 약 65m 태양의 피라미드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정교한 도시를 만든 사람들의 정체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03년에는 깃털 달린 뱀의 신전 아래에서 약 800년 동안 봉인된 터널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는 의식용 유물과 수은, 황금빛 황철석 구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대도시였지만 어느 순간 역사에서 사라진 곳, 테오티후아칸은 거대한 석조 건축물보다도 누가 왜 이 도시를 만들었는가? 라는 풀리지 않은 질문 때문에 더욱 매혹적인 장소입니다. 4번째 위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호주. 햇빛이 남태평양의 투명한 수면을 통과하면 바다 아래에서는 붉은색과 노란색, 청록색 산호가 거대한 수중 정원처럼 펼쳐집니다. 호주 북동부 해안을 따라 약 300km 이어지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산호초 생태계입니다. 900개가 넘는 산호초와 약 900개의 섬은 수많은 어류와 연체동물, 바다새에게 삶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색채는 지금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 산호는 함께 살아가는 미세조류를 방출하고 화려했던 몸은 유령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호 백화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대규모 백화가 반복되면서 이 거대한 생태계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진 자연의 궁전이 불과 몇십 년 사이 모습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장소를 넘어 지구 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3번째 위치,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푸른 타일과 금빛 문양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거대한 돔은 중앙아시아의 하늘과 맞닿은 듯 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는 단순한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2000년 넘게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서로 스쳐간 실크로드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도시의 상징인 레기스탄 광장에는 3개의 웅장한 마드라사가 서 있으며 벽을 뒤덮은 청록색 세라믹과 정교한 모자이크는 건축물 전체를 거대한 보석처럼 보이게 합니다. 14세기 티무르는 이곳을 제국의 수도로 삼고 페르시아와 인도, 중국 등에서 뛰어난 장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만나면서 사마르칸트만의 독특한 미학이 탄생한 것입니다. 티무르가 잠든 구르 아미르 영묘에는 그의 무덤을 둘러싼 기묘한 전설까지 전해집니다. 사마르칸트의 진짜 아름다움은 건물의 색깔만이 아닙니다. 한 장의 타일 안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시간이 겹쳐 있다는 사실이 이 도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2번째 위치, 폼페이, 이탈리아. 시간이 멈춘 도시가 정말 존재할까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던 날 폼페이에서는 빵이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었고 거리의 벽에는 사랑과 정치에 관한 낙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도시는 두꺼운 화산재 아래 침묵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재앙은 고대 로마인의 일상을 거의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발굴된 빵집에서는 탄화된 빵이 발견되었고 저택의 벽에는 화려한 프레스코화와 모자이크가 남았습니다. 가장 강렬한 흔적은 희생자들이 남긴 빈 공간에 석고를 부어 만든 모습입니다. 몸을 웅크린 사람과 얼굴을 가린 사람의 자세는 약 2000년 전 마지막 순간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1748년 재발견된 이후 지금도 발굴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 땅속에 남아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폼페이는 단순한 폐허가 아닙니다. 고대 로마의 어느 평범한 하루가 화산재 속에 봉인된 거대한 시간 캡슐입니다. 1번째 위치, 기자의 피라미드, 이집트. 사막의 수평선 위로 거대한 삼각형이 떠오르는 순간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라는 사실조차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인류는 약 500년 동안 기자 고원을 지켜온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입니다. 그중 쿠푸대 피라미드는 약 230만 개의 석회암 블록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높이만 약 138m에 이릅니다. 현대식 크레인과 트럭이 없던 시대에 스톤짜리 돌을 운반하고 정밀하게 쌓아 올렸다는 사실은 지금도 경이롭습니다. 피라미드 옆에는 길이 약 73의 데스핑크스가 사막을 바라보며 자리합니다. 고고학 연구는 건설에 조직된 노동자 집단과 고대 나일 강수로가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신비를 조금씩 과학의 언어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설명을 알고 난 뒤에도 감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은 더 커집니다.
수천 년 전 인간은 어떻게 이런 규모의 지식과 노동, 측량 기술을 하나의 목표에 집중시킬 수 있었을까요? 기자의 피라미드는 고대의 미스터리인 동시에 인간 문명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대한 돌의 기록입니다. 오늘 만난 장소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자연이 수백만 년 동안 기록한 지질학의 역사와 인간이 남긴 문명, 신앙, 예술, 그리고 삶의 기억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사라진 자연과 문화의 흔적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발전해도 완벽하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유산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은 결국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물려받은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더 온전하게 전해야 한다는 따뜻한 책임감을 함께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놀라운 자연과 함께한 12곳의 세계유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곳은 어디였나요? 신비로운 자연 풍경이었나요? 아니면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낸 인간 문명의 흔적이었나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와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시청자에게 새로운 여행의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놀라운 자연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지구 곳곳에 숨겨진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오늘보다 더 낯설고 더 아름답고 믿기 어려운 자연과 세계의 비밀을 찾아 다시 떠나겠습니다. 다음 여행에서도 꼭 함께 해주세요.